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해외 증시 한번 보고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를 보면은 오늘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 3% 가까이 크게 상승이 있었고, 그 외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상승을 좀 해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지금 미국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계속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기업이 변해야 한국 저출산 해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충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이 원인이 육아가 항상 여성이 맡아야 된다는 이런 편견들이 부부간 공평성을 깨면서 임금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런 논리의 말을 했다고 하고, 결국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자녀 세대의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하고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를 한 것 같은 기사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나왔는데, 현재 중2부터 치르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없애고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능 선택 가능 과목 그 조합 개수만 816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고,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모두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으로 해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 해소 및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 금융시작은 큰 동요 없어라는 기사고, 현재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이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LG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기사고, 영업이익이 거의 1조에 육박하면서 주가가 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20% 이상 상회하는 한 수치이고, 주력 사업인 가전과 TV에다가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 사업의 성과가 잘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 파리 달려간 재계 총수들. 다음 달 말에 이 세계 엑스포 유치 투표를 앞두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국무총리와 25명의 기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한국이고 왜 부산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두산, 삼성전자, LG, 포스코 인터내셔널, 롯데케미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런 기업인 총수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대규모 프로젝트 산더미인데 중동 건설 현장 비상이라는 기사고,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은 직접적 영향권은 아니지만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시에 그런 우리나라 그 대형 건설업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뭐 사우디 네온부터 해가지고 중동 건설 수주를 많이 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악재가 또 발생을 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문정부 수차례 묵살하더니 한전 결국 33조 폭탄 터졌다라는 기사고, 이 한전에 대해서 전기료 조정하는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인가하는 절차로 된다고 하는데, 이 기재부에서 물가 안정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료가 인상을 못해서 적자가 커졌다는 내용의 그런 기사였고, 한전 등 16개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해서 부채가 2017년 전 정부에서 대비해서 88조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 기사에서는 한전이 33조 폭탄 터졌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16개 전체 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그런 부채의 증가 총액이 88조 5천억이 증가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IMF 이후 처음 한국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 당한다라는 내용이고, IMF에서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일본 성장률은 0.6%포인트 높여서 2%로 상향이 됐고, 한국이 1.4%로 나오면서 IMF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는 하루 260만 원 펑펑 썼다. 호텔 스위트룸 써 황제 출장이라는 기사였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뭐 강요 업무상 배임, 술해, 사기 등 범죄 형의가 확인된 직원들을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례가 나왔는데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이유로 다 쓴다거나 출장에 가서 필요 이상의 과한 지출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고, 그 중에는 전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에서 하루 숙박비 260만 원짜리 숙박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한전 전기세 인상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참 이런 거가 뭐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좋은 뉘앙스의 기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는 선관위 가상 해킹에 뚫려 투표 조작 가능이라는 기사였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 개표 관리 시스템을 국정원하고 키사에서 합동 보안 점검을 했는데, 투표 안 한 사람도 한 것처럼 표시를 할 수 있고, 사전 투표 용지도 인쇄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런 결과도 조금 조작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구리 글로벌 공급난 온다. 전기차 풍력 발전 수요 폭발, 이런 기사였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서 전기 배선용 구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에서는 2035년에 구리 수요와 공급 그 격차가 5천만 톤에 육박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구이 위안에서 역외 채권 못 갚겠다, 이런 내용으로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탈탄소 비밀병기 그린 수소 24시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전기 쓴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 미국의 이 수소 발전 관련한 기업에 갔는데, 거기서 만드는 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SOFC라고 하는데, 이 셀을 조합을 해서 발전소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셀이 연료를 태우는 과정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의 이 셀이 미국 주택 한 채가 하루 쓸 전기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 2% 크기 부지에서도 동일한 전력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이 수소가 해결사로 떠오른다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포스코홀딩스 호주 로이힐 광산 투자비 1.3조 회수라는 기사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호주의 로이힐이라는 철광석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비 1조 3천억 원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 기간 동안 누적 배당된 금액과 그런 이익을 합쳤더니 투자한 전액이 회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카카오 메타버스 안 나온다. 현실에 밀려난 가상현실, 이런 기사였고, 현재 그 생성 AI 사업이 더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수익성이 아직 잘 예측이 안 되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들이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투자들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또 구글에서 의료용 AI 검색 엔진을 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 판매가 11% 감소하면서 가격을 또 낮춰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월 11일 수요일 주요 기사 한번 같이 살펴봤고,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투자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간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